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베블리TV 14회, 15회를 연속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또 이번에도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베블리TV 제16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블리TV 제16회는 서구청은 청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모신, 힘들게 모신 저희 초청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고정 패널이신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배석희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서구청이 청라국제도시와 굉장히 또 밀접하면서도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베블리TV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관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개발에 대한 관할을 하고 있지만 또 관리에 대한 것들은 경제청과 서구청이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현안과 관련된 것도 최근에는 서구청에서 좀 비교적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서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어렵게 오셨으니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라 국제도시에 대해서 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간단하게. 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라국제도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이 서구청장으로서 부임한 이후에 우리 서구가 30년이 됐지만 과거의 30년보다는 미래 30년을 설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그러한 서구다. 그 중심에 바로 청라국제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가 그동안의 10여 년간의 많은 발전과 함께 또한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도시로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미묘한 이런 표현을 했다시피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시가 있는데 그 서구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도에 취임한 이래로 미래기획단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바로 청라국제도시가 원래의 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구민의 대변인과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 개편과 함께 저 역시 서구의 이러한 현안들이 또 청라국제도시의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빨리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인구가 그 10만이 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실은 우리 청라국제도시 시민 여러분의 환경 문제나 그 다음에 교육, 문화도시로서 발돋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은 시민분들과 특히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시, 교육문화도시로 해서 시민 입장에서 지금 현재 10만이 무려 살아가는데 대형 프로젝트만이 다 가치를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교육문화도시 그리고 국제도시 이름에 맞게끔 제가 감히 영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 에코시티, 스마트 에코시티를 우리 청라국제도시가 미래에
펼쳐질 수 있도록 현재로서도 할 일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 외에도 환경의 도시, 교육문화도시, 그리고 스마트 에코 시티로서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또 저희 청라국제도시 시민의 입장이 또 어떤지도, 주민단체의 입장이 어떤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배블리TV 지난 방송에서 청라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서구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난 과거와 비교해서 이 서구청이 청라국제도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좀 이재영 구청장님 새로 부임하신 이래 그래도 많은 좀 진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라의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은 이제 경제청 주관 또 LH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반면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소소한 삶에 대한 문제는 역시 이제 서구청 또는 구청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청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죠. 인천시장님이야 해서 지명된 사람이지만 구청장님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삶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 주셔야 된다. 그것도 따뜻하게 다뤄 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방금 저희 스마트 에코 시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스마트 에코 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거창한 구호 같지만 스마트 에코시티에서 우선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오히려 환경 생태 도시로 모든 개발 계획이랄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먼저 고려하자는 거고,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 내고 이미 4차 산업을 우리는 또 청라국제도시에서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정주 환경이 좋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청라국제도시가 정말 펼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착공을 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청라국제도시에는 청라국제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도 있지만 주변에 바로 가까운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이 아라뱃길과 이 청라가 지금 현재 분절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과 이 자연을 이어갈 수 있게끔 또한 자원과 자원을 이어갈 수 있게끔만 한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라뱃길하고 청라 호수공원하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생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지인께서 이렇게 청라 호수공원으로 쉽게 이렇게 멋진 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것이 이 커널웨이의 상권을 살릴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태와 관광과 문화가 또 경제가 함께 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청라국제도시의 시민들께서 또한 손쉽게 아라뱃길로 가서 장차 이 아라뱃길 일대는 또 섬이 있고 정서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제가 또 구상하는 게 생태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라국제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또 하나가 또 다른 측면입니다만 하나금융 이 본사가 오기로 했는데 사실 지지부진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지역과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구의 예산을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하나금융에 맡겼습니다. 구금고.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지역 상생 평가를 해서 공개적인 평가를 했는데 하나가 뛰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랄지 코딩 교육이랄지 우리 청소년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가 이미 이 청라국제도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본사가 옳은 것을 조건부로 제가 구금고를 줬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11월 달에 12월에 제가 하나와 그런 부분을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 약 한 2,700명이 와 있는데 이 하나금융 본사까지 오게 되면은 한 2년 후에 빠르면 2년 후에 7,000명이 더 오게 되고 근데 그 계획이 더 확대돼서 산하 계열 회사까지 해서 16,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금융과 또 청라국제도시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이렇게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함께 상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는 4차 산업을 꿈꾸는 또 도시이기 때문에 이 드론 인증센터를 국가 인증센터를 유치를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수도권 매립지 땅에 그렇게 유휴부지에 드론 인증센터와 앞으로 드론의 테스트베드 그래서 비행장을 삼아서 우리 여기에 드론에 관련된 또 드론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로봇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류 로봇, 드론 이 부분이 산업도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증화해서 그 사이에 우리는 청소년에게 체험 교육을 시켜서 청소년들에게도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연결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 금년도에 11월 달에 이 앞에 불꽃 축제를 하려다가 그건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제가 드론 페스티벌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2019년이기 때문에 2019명의 우리 청라국제도시 시민분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셔서 2019명의 시민들이 드론을 배워서 그날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드론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도전하게 되는데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바로 하나의 산업이 경제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미래의 일자리 그리고 문화까지 뽐내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스마트 에코시티를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가령 연희공원도 하나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 시민분들이 연희공원과 연결을 또 시키는 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게 연희공원 그 지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다니는데 그것을 도로를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에 우리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적 거리로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 에코시티의 적은 것 같아도 그 의미 있는 모델들을 계속 우리는 뽐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에코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환경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가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환경 문제를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라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이 청라소각장 연구화는 주민들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폐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 이 서구청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장님? 그러니까 청라소각장 문제 관련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죠. 뭐 인천시의 입장, 또 뭐 인천시, 또 각종 관련된 단체들, 또 뭐 청라를 둘러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사뭇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으나 청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증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전 폐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천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주민들 앞에 나오셔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달라.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당정협의회 뭐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서나 뭐 서신도 오고 그러는데 사뭇 내용이 다르고 어쩌다 보면 용어 하나하나에 뭐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서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뭐 클린서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서구의 입장은 뭐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은 또 맞아요. 또 우리 단체 입장, 또 청라 주민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뭐 청라님의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젠 드론센터 드론 인증센터 아시죠? 예, 드론 인증센터 예. 이게 원래는 로보랜드에 가기로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뭐 매립지에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뭐 설왕설래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구청장님 가서 살펴보시면 작년에 11월 1일자 인천시 보도자료에 분명히 로보랜드의 위치가 확정됐다고 표기가 돼 있고 올해 들어서 이것이 갑자기 이제 매립지로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저번에 뭐 네. 김종인 시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혹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그 청라 로보랜드의 또 이 지지부진한 개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 청라 국제도시와 관련해서 이 서구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청라 국제도시 카페에서는 서구청장께서 조금 더 입장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명확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환경 쪽에 이런 분야에 한 30여 년 이상 이 정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현안과 관련한 그 현안들을 많이 해소하고 그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큰 틀과 그 다음에 이 경험치에서 제가 그 부분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청라 소각장 문제는 소각장만 가지고 이슈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청라 소각장 이전에 저는 이 청라 소각장을 우리 서구의 쓰레기 전체적인 처리 대책을 패러다임을 정말 바꿀 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시 측에도 조속하게 전체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소각이나 이 매립장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전체적인 쓰레기의 처리 대책을 지금 현재의 후진국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량이 늘고 있다. 매립량이 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쓰레기 양은 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즉 소각과 매립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더 증설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매립장을 더 건설해야 되고 이러한 대책은 후진국형 대책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 전반적으로 감량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각량과 매립량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의 쓰레기를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높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 뛰어난 것을 공모를 통해서 조속하게 친환경적인 재활용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하에 분리수거를 해놓고 있지만 사실 주민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재활용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눈에는 제가 이 앞에 통계를 내보니까 서구의 전체 쓰레기에 재활용으로 된다라는 내놓은 분리수거 품들이 전체적으로 7%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소각과 매립 위주로 가는 정책이 그렇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주장을 했던 발생지 처리 원칙, 발생지에서 이러한 감량과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느 특정한 곳에서 이러한 부하량을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 시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서구도 모두가 이 감량과 재활용하는 부분을 빨리 조속히 서둘러라.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패러다임을 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 그리고 어제는 시장님과 구청장 회의 때도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더했습니다. 그냥 재활용 고물상 늘께서 하시는, 그 다음에 쓰레기장처럼 똑같이 보이는 그런 재활용이 아니라 정말 첨단화된 그러한 것을 소각과 매립 비용의 20%만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얼마나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심에 가까운 곳에서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구도 해야 되고 다른 구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소각이나 매립은 차후에 차선책으로 남는 물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체 계획할 때 물량을 다시 산정하고 하게 된다면 저는 쉽게 증설이라는 단어는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증설은 없다라고 저에게 맡겨달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설은 안 하기로도 다행히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한 서구를 중심으로 환경 이슈들이 입이 다른 것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물단지나 그 다음에 하천에 오염된 또 하천 문제나 전반적으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악취 문제나 이러한 서구의 환경 이슈들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소각장 등이 연계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에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연구 영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서구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시에서 하는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이고 근거 있는 또 주장을 또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비용을 들여서 우리 서구의 쓰레기 처리 체계를 정말 선진화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한 재활용부터 해서 하는 처리 체계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그러한 발생지 처리 원칙이랄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이 서구 시민 입장에서 환경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서구의 환경 이슈들이 해소도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 선생님이 그 큰 범위 내에서의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와중에 청라소각장은 증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입장이시잖아요. 네. 자, 이 증설에 대해서 제가 좀 개념이 좀 잡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인천시나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각장에 250톤을 태울 수 있는 두 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노후화되고 해서 실질적인 캐파가 줄어서 한 기당 한 180톤? 그래서 한 360톤, 350톤 이 정도 이제 소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인천시나 당정협의나 그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350톤에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원래 500톤 규모의 캐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의 여러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면담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 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도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으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태우고 있는 350, 360에서 늘어나는 것을 증설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 캐파 500톤에서 늘어나는 것을 증설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구청장님 어떤? 일단은 계획량에서 기존에 건설됐던 계획단시 때 420톤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 물량보다 최초에 환경영향 평가 받을 때 받았던 750톤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증가된 물량은 일단은 고려하지 않는 게 증설은 없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물량도 제가 얘기했듯이 재활용 자체를 현격히 높이면
내피면 그런 물량들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하나 계획이 대체 매립지를 수도권 매립지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 또 자체 매립지를 또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후보지가 있다면은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가겠습니다만 그곳에 이전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일단 첫째는 물량입니다. 지금 물량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재활용이 파격적으로 되면은 굉장히 물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만약에 소각정을 짓겠다라고 의사표시 뭐 발생이 처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고 또한 제가 얘기했듯이 대체 매립지에 만약에 간다면 소각장을 함께 어차피 처음 달아낸 것을 짓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물량은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의 환경 용량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환경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쓰레기 처리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영향이 이미 10만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환경 영향 평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도 영향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환경 영향 조사가 있습니다. 뭐 너무 넓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런 영향 조사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제가 30년 있으면서 천연가스 버스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뭐 위험하다, 가스통이 어떻게 버스에 다니느냐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모든 시내버스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통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수치를 제시를 하고 영향이 클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낱낱이 수치도 공개를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정점에 있어서 꼭 중간 역할 그리고 내가 나서서 또 우리가 대책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분과 함께 소통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제 뉴스 기사에서 오늘 나왔는데요. 아마 구청장님도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박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전부 다 모이셔서 10개 군구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합의라고 오늘 이제 인천일보에 기사가 떴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것이 이제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생지 처리 원칙, 폐기물, 그다음에 책임자 부담 원칙이 아주 맞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각장 문제에도 여기에 이런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소각장에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서구 외에 5개 구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소각장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자체 매립지 조성 합의가 됐을 때 이 자리에서 소각장 분산 배치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구청장님은 이제 서구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 또는 시장님과 많은 그런 토론과 협의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서구의 입장 또는 우리 청라 국제도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에 또 전문가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폐기물에 대한 발생주의 또 원인자 책임 부담의 원칙 이런 것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소각장도 이제는 각 발생지별로 가서 실제로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태워지는 것을 느낄 때 이 쓰레기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감량화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 정책이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청라 소각장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온다는 내구 연장도 끝났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개념은 아까 서구청장님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이전과 폐쇄라는 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네.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제는 자체 매립지를 공동으로 이렇게 합의한 것이 초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제가 강조했던 어제 제가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을 내가 다른 구청장에게도 강조를 했듯이
파격적인 재활용, 이 재활용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을 내가 7%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구청자들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모두 해야 된다. 예, 그런 것에 좀 동감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츠뿐만이 아니라 이 소각장도 일부는 다른 구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있는 듯하고, 예, 그러한 부분은 또 모두 다 이제 쓰레기는 이제 발생기 전에 온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되다 보면은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보다 더 지혜롭고 생산적인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자님께서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드릴 질문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제를 잡고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예, 오늘도 지난 저희 14회, 15회도 연속 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질문은 17회에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